자, 여러분 교재 59페이지입니다. 테마 10-1번. 개발행위 허가 허용사항의 종류하고 그 다음에 개발행위에 관계되는 부분 좀 살펴보시는데,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관리계획 결정에서 이제 용용, 기도, 지입에 관한 내용을 모두 마치고, 자, 토지 이용 파트로 넘어오셨죠. 토지 이용 파트에서는 내용 두 가지가 있죠. 개발행위에 관계되는 것과 토지 거래 허가에 관계되는 것,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내용에 관한 구성이 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첫 번째, 개발행위 허가 허용사항의 종류 묻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될 내용들이죠. 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용사항의 종류가 있는데, 이 경우는 사적 용도 개발에서 적용하는 규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공적 개발이죠. 즉 도시계획 사업 시행하는 과정 속에 발생하는 이러한 개발행위에 관해서는 이건 국토계획법 50조 적용 대상이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도시계획 사업에 해당되는 것들. 자, 먼저 간단합니다. 1번 보세요.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받아야 한다. 받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사업에 따르는 것은. 자, A번 들어갑니다.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는 경우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건설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계획 사업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X. B번입니다. 도시계획 사업에 하여 건축물 건설 허가를 받아야 한다. X. 도시계획 사업. C번 들어갑니다. 도시계획 사업으로 공유수용 매립할 허가를 받아야 한다. X.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뭐 건축물 건축이라든지 여기 보세요. 건축물 건축이나 그다음에 공유수용 매립 이런 것들 이것 자체는 허가상으로 될지만 전제가 뭐예요? 도시계획 사업이라니까. 그래서 1번부터 지금 A, B, C번 전부 다 도시계획 사업은 허가 개발행위 국토기본 50년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니거든요. 얼마나 단어 쉬워요. 딱 그 단어 포인트만 잡으면. 자, D번 들어갑니다. 개발법에 따른 개발사업에 하여 건축물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맞네요. 왜? 도시개발 사업도 도시계획 사업의 일종이니까. 자, 2번 들어갑니다. 관리계획 시행을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사업에 하여 건축물 건축할 때 개발행위가 받지 않아도 된다. 맞네요. 그 D번이다 2번이랑 같은 문제 아닌가? D번, 2번 같은 문제. 결론적으로 포인트가 지금 사적 용도 개발에 관한 규정이 해당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사업, 도시계획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다 포함해서 그러게 국토기본 50조 적용 대상이 안 된다. 그 말 아닙니까? 키워드 하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도시계획 사업이라는 단어. 자, 그래서 거기 1번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들어갑니다. 2번은 우리가 지금 허가사항 중에서 여기 보면은 경작목적이라는 게 있지. 경작목적. 경작목적의 형질 변경 개발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와 관계되는 문제가 나왔던 건데. 자, 2번 들어갑니다.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개발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받아야 한다. 받을 필요 없죠? 경작 허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A번 들어갑니다. 경작을 위하여 절토, 성토 등의 방법으로 형질 변경하는 경우에 개발행위 허가 받지 아니한다. 맞네요. B번 들어갑니다. 경작을 위해 토지 형질 변경을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받을 필요 없죠. 자, C번 들어갑니다. 경작을 위한 경우라도 전답사의 지목 변경을 수반한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틀렸죠? 여기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그러지. 이거 보고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 방식으로 토지 형상의 변화를 주는 걸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허가사항 토지 분당 형질 변경이라고 그러지. 이걸 보고. 그런데 공유수면 매립의 경우는 허가를 받지만 경작목적인 형질 변경 허가 안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밑에가 문제가 됐던 거야. 밑에가. 그래서 경작의 형질 변경이 지목 변경을 수반할 때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경작의 형질 변경이 전답사의 지목 변경은 허가 안 받는다니까. 전답사의 지목 변경이 일단은. 그래서 우리 C번에 전답사의 지목 변경은 허가 받아야 한다가 틀렸죠. 자, D번 들어갑니다. 전답사의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경작을 위한 토지 형변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는 거죠. 그 개발행위 허가 대상 아니지 않습니까? 전답사의 지목 변경은.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부분 좀 더 세분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거. 자, 이제 3번 문제 들어갑니다. 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관한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문제예요. 물건 적치라고 하는 거지. 자, 농림책과 자연환경 보전책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않은 토지의 바깥쪽이란 말이죠. 일개월선 물건 쌓을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물건 쌓는데 허가를 받는 대상적은 녹지관리 자연환경 보전책일 때가 받는 거예요. 농림책은 허가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번이 맞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나머지 보충 문제를 여러분이 좀 보세요. 보충 문제 여러분이 봐두시면 여러분 풀 수 있을 겁니다. 보충 문제를 여러분이 좀 봐두시고. 자,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4번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개발행위가 대상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네요. 자, 1번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비닐하우스 설치라고 하는 것들이지. 비닐하우스 설치, 이렇게 보면은 이제, 비닐하우스 설치라는 게 이제 공작물 설치 파트에 해당되는 건데, 녹지관리 농림청 안에서 비닐하우스 설치할 때 경미한 행위로서 허용되는 거야, 일단은 기본 틀은. 근데 그 육상, 어류, 양장 용도 비닐하우스라든지 자연환경 보전전의 비닐하우스는 아니죠. 아셨습니까? 그래서 육상, 어류, 양장 비닐하우스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1번이 허가사항이네요. 그 다음에 2번 보니까 허가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건축물 건축이죠. 그게 말하는 공용건축물이라고 하는 거야. 허가 대상도 신고 대상 아닌 건축물. 공용건축물, 협의 대상 건축물입니다. 자, 지목의 변경 없이 비포장으로 45cm 절토 성토액 있네. 50cm 이네. 근데 비포장이란 말이 왜 나온지 아시겠지? 포장은 허가받아야 되니까. 비포장으로 나오는 거죠. 일반 재산을 양해하는 분할입니다. 이 보니까 일반 재산, 허용상 토지 분할에 일반 재산 양해하는 분할.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 설치하는 토지 형질 변경이죠. 허용상 맞아요. 녹색 부분. 다만 이제 절토 성토 방식을 들어가 받아야 된다는 거지. 답은 1번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5번 문제 같은 유형의 문제죠. 자, 허가를 받아야 할 거 됐는데 1번 경작이라는 형질 변경은 허가받는 거 아니죠? 말씀드렸죠? 경작이라는 형질 변경은 허가 안 받는다고 일단 기본 형식상으로는. 자, 2번입니다.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 개발행위.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 개발행위 적용 대상이 아니잖아. 적용 대상이 아니고 재복구 재난수변한 응급조치 허용사항에 해당되는 거죠. 사후 신고는 변론을 하고. 4번입니다.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속의 채취액이 있습니다. 토속의 채취 허가 받아야지. 4번 허가사항 맞네요. 정확히. 자, 5번의 경우는 좀 전에 봤던 대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게 조성이 완료된 대지 형질 변경. 그래서 답은 4번으로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을 좀 봐두시고 뭐 또 추가적인 내용들 한번 봐보실랍니까? 자, 6번 문제 들어갑시다. 재난 수습이란 응급조치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허가를 받지 않고 일어날 수 있다. 응급조치는 허용되는 거 맞죠? 허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문제 맞고요. 행정청이 환자가 재복구 재난수습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 당해 행위 환자는 1월 이내 허가권자에게 이를 신고해야 된다. 맞네요. 사후에 신고 의무는 있잖아. 사후에 신고 의무는 있고. 자, B번 들어갑니다. 도시적에서 최치 면적이 50제곱미터,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 부피 50세제곱미터의 토속의 지체는 개발행위를 받지 않고 행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다라고 됐던 거죠. 자, 여러분 이 수치에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토속의 채취 부분인지 토속의 채취 부분. 여기 보니까 답은 25제곱미터로 되어 있는데 저 같으면 틀리겠습니다. 제발 기억하지 마시고. 예전에 오래전에 지금 그게 몇 해인가 모르겠는데 오래전에 나왔던 시험 문제에 이게 유일하게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써봤습니다. 자, C번 문제 들어갑니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과 공작물 설치한 형질 변경입니다. 자, 이 경우는 경미한 행위다. 맞죠? 그래서 절토 성토는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조성 완료된 대지의 형질 변경 경미한 행위로 봐서 허용되는 거죠. 절토 성토는 제외되고. 자, D번이네요. 국공유재산지 일반 재산을 매각교환 양해하는 분할은 개발행위가 받지 않고 행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다. 여기 있습니다. 행정재산 일반 재산. D번입니다. 행정재산 중 보존용 재산인 토지 분할은 개발행위를 받지 않고 행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다라고 됐는데 보존용 재산은 토지 분할 자체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행정재산 일부로서 보존용 재산이라는 것도 우리 이제 국공유재산 분류관계에서 나타나는 표현이 될 텐데 여기 봅시다. 국유재산 분류관계상의 과거에는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하다가 잡종이 어감에 앉아서 일반 재산으로 바꿨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재산을 통합을 해요. 그래서 다시 4개로 세분했다고. 그래서 과거의 보존재산이 지금의 보존용 재산에 해당되는 건데 이 시험 문제가 나왔던 당시는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보존재산에 관한 문제였어. 이게 이제 보존용 재산을 밖에서 지금 수정을 해놓은 겁니다. 수정을 해서 보는 건데 보존용 재산은 매각 대상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토지 분할 자체가 없습니다. 자, F번 들어갑니다. 토지 일부가 공공용지라기 위하여 토지 분할하는 때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나오네. 공공용지. 공공용지 목적에 분할하면 허용되는 거니까 허가받을 필요가 없죠.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거기 A번 한번 봐보실래요? A번 보면 건축법상 신고 대상 건축물이 개축의 경우엔 개발 행위를 받지 않고 할 수 있으나 1월 이내 시장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됐는데요. 여기 말합니다. 신고 대상 건축물의 증개 재축은 허용되는 건 맞아. 근데 신고하는 건 아니네. 신고는 응급조치만 신고가 있다고. 응급조치만. 여러분 괜히 신고라는 단어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건축법에서 신고 대상 건축물이 뭐죠? 크기가 적은 몇몇 가지 건축물들 있지 않습니까? 바파로, 올백, 203, 250, 32점에서 창의축 사는 것들. 거기서 말하는 신고하고 여기서 말하는 신고는 다른 거지. 그래서 거기서는 신고 대상 건축물의 종류를 말했던 거죠. 그래서 A번은 그 표현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맞춰보시기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D번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D번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시험에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도시적과 개발적인 도시적과, 그 다음에 비도시 관리적 안에 계획 관리적, 개발 용도의 땅이라는 거야. 개별법에 따르고, 나머지는 산지관리법 일반법에 따른다. 이렇게 한다는 거지. 이렇게. 바로 그 내용에 해당됐던 표현입니다. 그렇게 확인을 해보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시고 테마 10-2번입니다. 개발행위가 절차에 관한 문제가 나왔네요. 자, 허가받은 개발행위 사업계를 연장하려는 경우에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개발행위 허가라고 하는 거죠. 보시다. 이렇게.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 허가권자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던 거죠. 그런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는 준용한단 말은 다시 허가받으란 말이죠.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그러지 않다고 되어 있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경미한 사항 변경에 관한 내용인데, 자, 거기 보니까 여러분은 경미한 사항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틀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 다시 허가받는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 사례가 적시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그러지 않다야.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라고 돼 있죠. 이게 지금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는 거야. 근데 연장이네, 연장. 그래서 거기 1번 같은 경우에 개발행위가 받은 사업기간을 단축이든 연장이든 간에 이렇게 하는 변경을 일단은 경미한 변경의 틀로 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구체적 사례가 적시된 변경. 그러면 이제 원칙에 따라서 허가를 다시 안 봐도 되는 거야. 근데 시험은 참 지저분하게 놨네요. 아주 속된 말로 이 경미한 사항도 몰라. 우리는 지금 경미한 사항도 모르는데 거기다가 말이야 단축에다가 연장 뒤집어 놓고 답을 처리한다. 조금 문제의 난이도가 높다고 해야 될지 우리 반대로 지저분해야 될지 싶네요. 아무튼 그래서 연장의 경우는 경미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허가 다시 받았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A번 문제 보세요. 그 다음 문제도 또 나왔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업의 면적을 5% 범위에서 축소 확대하는 경우에, 그럼 뭔가 구체적 사례가 적시된, 나열된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이제 경미한 변경의 범위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별도의 변경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럼 이제 원칙에 따르면 이게 이제 경미한 변경이라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는데, 여기 있네요. 부지 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 5% 범위는 축소하는 경우가 경미한 변경이랍니다. 그래, 거기 이제 확장을 써놓고 틀렸다고 한 게 확장을 써놓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연도는 쉬웠지 뭐. 고맙죠. 한 번이라도 그렇게 물어봐 주니까 다음에 점차 이제 문제가 쉬워지는 거지 뭐. B번 들어갑니다. 개발행위가 받은 사업 면적을 5% 범위에서 확대 축소하는 게 변경을 받지 않아도 된다. 땡. 거기 확대가 틀렸다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C번입니다. 작년 문제네요. 건축물이 건축에 대한 개발행위가 받은 후 건축물 연면적 5% 범위에서 확대하려면 변경허가 받아야 된다. 확대할 때는 허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축소가 경미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23회 1번 문제나 A번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와서 지저분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일단은 문제 앞으로 물어봤자 이 두 개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단축하고 축소 나오면은 경미한 것, 연장하고 확대하면은 경미한 게 아니죠. 그러면 원칙에 따라 변경 허가 받는다. 그런 기준을 딱 잡으시면 오히려 공부하기는 좀 수월할 듯 싶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들어갑니다. 토지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허가 신청의 경우에 건축법상의 허가 요건만을 따져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개발허가와 건축허가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축허가를 받게 되면 개발허가 받을 의제를 해주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건축법의 요건만 따지면 안 돼. 왜? 개발허가 규모 등이 따로 있거든요. 그 요건이 같이 맞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다라고 됐던 거죠. 자, 그 다음에 A번 문제에 들어갑시다. 건축물 건축에 대한 개발허가 받은 자가 건축을 완료하고 건축물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게 되면 따로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 한번 봐보실랍니까? 자, 우리가 지금 개발허가 대상이 5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형질 변경, 토지개치, 토지 분할, 물건을 쌓는 이 5가지가 있게 되는데 문제는 이 중에 1호에 해당되는 거지. 1호에.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에 해당되는 것은 개발허가 받는 거 아닙니다.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개발허가 의제가 된다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개발허가를 받게 돼 있는 건데 이 과정에서 이제 보세요. 자, 여러분이 건축법 규정인데요. 건축법에서 건축허가 받게 되면은 여기 있네. 개발허가 받은 것으로 보고 그럼 여기 다시 봐요. 그러면 지금 1호에 해당되는 경우 일단은 뭐 건축허가 받았을 망정 우리가 배운 바 있다면 1호, 2호, 3호 개발행위는 공사 끝나면은 준공검사 받게 돼 있었다고. 이게 준공검사 받는 거죠. 그런데 자 봐요. 건축허가 받아 집이 지어졌고 그 다음에 사용 승인을 받게 되면은 여기 보세요. 개발행위에 따른 준공검사 받은 걸로 의제가 되잖아요. 의제가. 이게 결론적으로 건축물 건축에 관해서만큼은 국토계획법의 절차를 따르는 게 아니라 건축법의 일반 절차 따르는 그 말이야. 그래서 건축허가 받고 집을 짓고 사용 승인 받게 되면은 개발법의 그 국토계획법 말하는 건축허가 받으면은 개발허가 받은 걸로 봐주고 건축법상의 사용 승인 나면은 준공검사 받은 걸로 봐주겠다. 그렇게 하는 거지. 형식의 틀이 그렇게 갖춰졌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A번 맞죠? 그래서 개발허가 받은 자가 건축을 완료하고 사용 승인을 받게 되면은 준공검사 받지 않는다. 의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A번은 표현을 반대로 했는데 그거 주의하셔야 돼. 건축물 건축에 대하여 개발허가 받은 경우에 건축법은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는 반대가 됐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대로 1호에 한해서만큼은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개발허가가 의제가 된다고. 허가받아서 개발허가가 의제된다. 거꾸로 되면 안 되지. 자, 그런 내용이 됐던 거고. 자, 3번 문제에 들어갑시다.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등을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없다. 조건보다 하면 무조건 있다라고 하시라니까요. 조건을 걸어서 모든 걸 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지. 허가를 내주는데 조건을 걸어서 허가 내줄 수 있습니다. 환경 위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조건부가 인정되는 거죠. 자, 2번 문제 들어갑니다.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기반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맞죠? 2번, B번 조건을 붙여 허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틀렸고 안 되면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요. 당초 법이 없으니까. 자, C번입니다. 허가할 때 조건을 붙일 수 없다. 틀렸고 네 번째 조건을 붙이려는데 신청한 자 의견 들어라. 일단 맞네요. 여기 조건부가 될 때는 반드시 누구에게 되겠다. 신청한 자 의견을 듣게 돼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하면 조건나 무조건 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내용 판단하세요. 자, 2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허가권자가 개발행위 허가하면서 환경오염 방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해 붙이는데 신청한 자 의견 들어라. 뭐 두 개를 다 겹쳐 문제로 봤네.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자, F번 문제 들어갑니다. 허가를 하는 경우에 미리 허가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계속 나오네. 이렇게 조건부가 이렇게. 자, 그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A번 문제입니다. A번 문제는 여기 한번 봐보실랍니까? 자, 우리가 보면은 여기 지금 이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 계획서를 작성해서 내는 겁니다. 환경 위기에 관한 계획서를 내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계획서를 내더라도 뭐는 안 낸다.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서는 안 냅니다. 왜 안 낼까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 설치를 못하는 동네거든요. 그게 낼 수가 없는 거지 그게. 그래서 제출하지 아니한다. A번 확인용으로 알고 가시길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던 건데요.
개발행위가 기준에 관한 문제 5가지를 다 이게 시험에 나왔던 거야. 5가지를 전부 다 나열해 놓고 몇 개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 5개 다 맞습니다. 5개 다 맞아요. 바로 그렇게 대해서 이제 문제가 구성이 됐던 거죠. 전부 다 맞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두 맞는 것은 5개 다 맞았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들어갑시다. 관리적 안에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가 규모가 정해지며 사과는 5만이다. 5만이 나오면 안 되죠. 개발행위 규모 생각나십니까? 개발행위 규모 뒤에서 볼까요? 차라리 여기서 보겠습니다. 개발행위 규모를 보게 되면 이제 일단 조건이 미만이란 전제 조건 깔아놓고 얘는 면적이 5천, 1만, 3만 밖에 없다니까. 면적을 외울 때 제발 어떤 지역별로 따로 외운다는 생각하지 말고 항상 전체 면적의 기준 설정해 놓은 걸 먼저 보고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는 게 항상 좋다고요. 3만 미만밖에 없어요. 3만 미만밖에. 그래서 거기 5만이라는 말은 말 자체가 이미 틀렸고 정확히는 3만 미만이 됐던 거죠. 자, 2번 문제 들어갑니다.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는 개발행위로서 주거정내 면적 9,000제곱미터 형질 변경하는 게 개발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일단 도시계획 사업이면은 허가가 필요 없지. 도시계획 사업이 아니니까 가능하고 주거적 면적이 얼마까지 가능해? 1만 미만 허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1만 미만 9,000 허가 받아야지 당연히. 1만 미만만이 개발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가 틀렸네요. 자, B번 들어갑니다. 개발행위가 대상인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에 걸치는 경우에 규모를 정할 때 큰 규모의 용도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되는데 이건 표현을 좀 애매하게 했어요. 출제위원들이. 지금 보면은 지금 여기 연적개발에 해당되는 건데 보니까 내용상으로 허가 대상인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에 걸치는 경우에 각각의 용도지에 위치한 토지 부분에 대한 각각의 용도적 규모를 먼저 적용을 합니다. 이걸 해놓고 이제 그 다음에 총 면적이 가장 큰 쪽의 용도적 면적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야, 지금 문제 자체가. 그러면 거기는 지금 가운데가 딱 빠진 거지. 두적 면적 해놓고 큰 쪽에다 해놓으니 가운데가 볼록 빠져버렸어. 무슨 말이냐면은 이 각각의 면적이 맞느냐를 먼저 따지고 그 다음에 전체 면적을 따진다고. 자, 그래서 일단 틀렸다고 처리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거죠. 결국에는 이거 그림 한번 봐보세요. 자, 2가지 용도적이 걸쳤네, 2개의. 자, 공업과 자연녹지에 걸쳤다고 쳐. 근데 마침 공업의 면적이 23,000, 자연녹지 8,000. 그럼 이 자체만을 놓고 보면 일단 면적 맞는 거예요. 1만 미만, 3만 미만. 근데 전체 면적이 31,000이네. 그럼 안 되지. 큰 쪽의 면적보다 크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좀 면적을 줄여야 되겠지. 그래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식의 의미였어요. 자, C번 들어갑니다. 허가가 필요한 개발행위라도 용도적이 지정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용도적이 지정되지 않았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국토계획법 관리계획에서 앞에 배웠던 게 뭐예요? 대한민국 모든 땅에는 용도적이 다 지정될 것이며 다만 용도적이 미지정되거나 미세분됐다고 해서 미국 땅 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다 대한민국 땅 적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지정 시에는 차량용 보호전지역, 도시적 지정지서나 미세분됐다면 보호전 녹지, 관리적 지정지서나 미세분된 보호전 관리적 따른 행위 제한하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얘기야, 그 얘기 지금. 바로 그렇게 대해서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차량용 보호전 쪽에도 행위 제한을 받게 되니까 허가 받든지 해야죠. 허가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니지. 자, 그렇게 구성됐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A번, B번은 여러분이 맞춰서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개발행위가 신청 내용이 성장관리방안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에 개발행위를 내서는 아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당연한 우리가 이제 개발행위가 기준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허가 기준이 이렇게 5가지가 있다니까. 그중에 일단 형질 변경 면적에 맞아야 한다. 도시관리계획 및 성장관리방안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이런 이제 기준을 물어봤던 거죠.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들어가 볼까요?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도시개발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가 기준을 가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개발행위 가가 기준이라는 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시가와 용도, 유보 용도, 보존 용도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지금 뭐라고 되면 자연녹지 지역이 나왔어. 자연녹지 이건 유보 용도 지역이 돼 보니까 허가 기준을 가가 완화 적용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게 되면은 기준을 가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해서 맞는 지문이죠.
어려웠던 시험 지문이요, 실은. 그 다음에 나머지 건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라고 쭉 해봤어요. 나머지 이 부분부터 나머지 정리해놨으니까 그거 가지고 조금 봐두시면 되고, F번 보세요. F번은 우리가 성장관리 방안 수립 내용이가 반드시 포함될 내용이 두 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었어. 근데 이건요, 여러분들이 지구단위 계획하고 똑같이 맞춰 넣으셔야 돼. 지구단위 계획하고. 기용, 건용, 고저라는 게 있어서 지구단위 계획 의무적 포함사항. 아마 성장관리 방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여러분이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자, 7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자, 개발행 허가를 하는 과정 속에서 도시역 사업 시행에 지당이 주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누구 의견을 들어야 당연하게 사업 시행자 의견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죠? 개발행위라고 하는 것은 사적 측면의 개발 아닌가요? 사적 측면의 개발. 사적 측면의 개발에 관한 데니까 공적 개발과 충돌하면 안 되죠. 도시역 사업 시행자 의견을 들어야 되겠지, 당연히. 그래서 기준을 그렇게 설정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게 여기 있어요. 개발행위가 기준에가 도시역 사업 시행이 지장이 없을 것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역 사업 시행자 의견을 듣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디귿번이 맞는 겁니다. 디귿번이 맞다고 얘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A번 갑시다.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 개발행위가 시행되는 지역 안에서 이미 시행되는 도시역 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의를 아니라 의견을 듣는 거죠. 의견을 듣는다고 해야지. 틀렸습니다. 자, B번 들어가네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지역 안에서의 개발행위 경우에 도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거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도계의 심의에 관한 규정인데, 도계의 심의에 관한 규정. 자, 여러분, 나름대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 죄송합니다. 뒤로 넘어갔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서 지금 5가지 중에 1호, 2호, 3호 개발행위는 도계의 심의 거쳐가 내주죠. 왜? 외형의 변화가 생기고 잘못된 원상복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계의 심의 거치고 중간검사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위로 가니까 도계의 심의 안 거쳐도 된다고 하는 거지. 이게 관한 내용인데, 자, 보시게 되면 거기에 보시게 되면 지문 자체에 B번 맞죠? 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지역 안에서의 개발행위. 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영역 안에서 하는 개발행위는 도계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왜?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때 이미 도계의 심의를 거쳤거든요. 공법의 공통적인 지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공법 어디서라도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영역 안에서 뭔가 새로운 것 하는 과정에서는 도계의 심의 절대 주목 안 합니다. 자, C번 들어갑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토석 채취량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이라 하더라도 도계의 심의를 거치 않고 허가할 수 있다. 맞습니다. 괜히 그 면적이 현혹되지 말고 지구단위 수립된 영역 안에 하는 과정에 개발행위 심의 안 거쳐요. 이게 토석의 채취 있잖아. 토석 채취도 도계의 심의 대상인데 지구단위 수립된 데서는 안 한다고. 자, D번입니다. 토석의 채취에 대하여 개발행위가 받은 자가 개발행위를 마치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 토석의 채취 공사 끝나면 준공검사 받아야 한다. 맞네요. 구성 자체가. 바로 그렇게 대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2번이 재밌어요. 토지 분할에 대한 개발행위가 받은 자가 개발행위를 마치면 관할 행정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 토지 분할이 웬 준공검사야? 지도에 선 긋는 게 토지 분할인데. 준공검사 대상이 될 수가 없잖아. 1호, 3호에 해당되는 거지. 4, 5로 해당이 안 됐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답은 찾으시면 되고, 보충문제 여러분 보시고, 자, 8번 들어갑니다. 개발행위가 권자는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나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하는 자에서 토지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원상회복하는 거지 뭐. 그래서 거기 A번 문제를 보니까 허가권자는 허가 내용과 다르게 형질명한 자가 원상회복 명할 수 없다. 원상회복하라고 그래야죠. 그 다음에 9번 문제 들어가네요. 환경오염 방지,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게 환경위기란 표현 아시죠? 지자체와는 개발에서 이행보증금을 예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행보증금 예치에 관계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자, 보시기 바랍니다. 이행보증금 예치에 관계되는 것. 자, 우리가 말하는 이제 굴비 발차기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되는데, 이때, 국가나 지자체, 공공단체는 예치를 안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제, 지자체이기 때문에 예치할 수 있다가 틀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A번 들어가네요. 공공이 운영을 한 법률에 따른 공공이 시하는 개발행위일 때 이행보증을 예치하기 하여한다가 아니라 하지 않죠. 공공기관 예치하지 않습니다. 이행보증 예치를 물어보는데 의외로 지금 답은 자꾸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자, 이행보증 예치 사유 나오네요. 자, 굴비 발착이 뭔 줄 아시죠? 1번 토지 굴착, 2번 비탈면 조경 B자, 3번 토속 발파 발자, 4번 운만 차량 통행 차자, 5번에 보니까 기반시설 설치 기자. 다 좋은데 문제는 5번이 뭐가 문제가야? 지자체가 웬 말입니까? 지자체가. 굴비 발착이 다 물어봐 놓고 마지막에 5번에다가 지자체 끼워 놓고 틀렸다고 나왔다는 거지. 오히려 지금 보니까 문제 자체가 전부 다 지금 이거야, 이거 오히려. 뭐 이런 게 오히려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 그래서 답은 5번으로 처리가 됐고요. 자, 10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개발의 허가를 제한하는 자가 국토부 장관일 때는 시당수청장의 의견 청취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개발의 허가 제한 문제네요. 봅시다. 이렇게. 자,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각종의 행정기관의 장들이. 근데 거기 보니까 국토부 장관일 때 시당수견 청취를 요하지 않는다고 돼 있지. 자, 실질적으로 지금 허가권자가 과다하게 잔드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제한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당 의견을 듣게 돼 있습니다. 의견을 들어서 제한하게 돼 있어요. X가 되네요. 그 다음에 이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부 장관일 때는 심의 거치지 않아도 된다. 거쳐야죠. 당연히 항상. 권리행사 제한하는데 국토부 장관 아무리 지가 야물고 똑똑한다고 그래도 개인의 재산을 함부로 침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독일 심의 거쳐야 한다라고 했던 거죠. 둘 다 X가 됐고요. 자, 11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보존할 필요가 있는 농림계획관리지역에서는 최장 3년 동안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는 거죠. 대상지역 예우시야지 녹지적 계획관리지역 3년, 오염 손상된 우려가 있는 지역 3년 이렇게. 그래서 농림지역이 아니라 계획관리지역이고 그 다음 녹지적 3년입니다. 최장, 연장이 없으니까. A번 문제. 녹지적입니다. 개발에 제한 연장이 가능하다? 불가능하죠. 이거는 연장이 없다니까, 이거는. 연장이 없다고. 이게 대상지역 보면 돼. 녹지계획관리지역 3년, 그거 가지고 답을 찾는 거라고요, 지금.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12번 문제. 개발행위로 미관이 그에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입니다. 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 3년. 3년. 그 다음에 2번 보니까 손상될 우려가 있는데 5년이니까 틀렸네. 3년. 3년. 자, 13번 문제 들어갑시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 최장 몇 년이죠? 얘는 최장 6년, 5년이나 5년. 연장이 되니까. 그 다음에 지구단위 그 A번 문제 연장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되죠? 2년짜리 연장이 있으니까. 자, B번 보니까 최장 5년 맞네요. 최장 5년 맞고. 그 다음에 14번째 문제. 개발행위가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1회에 한 차례 2년 반 연장이 됩니다. 한 차례 2년 이렇게 되는 거죠. 5년 초과 금지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서 이번 문제 최장 5년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에서 나왔는데 이 5가지 중에 밑에는 3가지죠. 밑에는 3가지만 연장 포함해서 최장 5년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3, 4, 5번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여기 공공시설 기술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건 좀 알고 가세요, 여러분들. 이건 어디서나 다 똑같은 내용으로 나오니까 그러는 거야. 행정청의 안자가 개발행위를 받아서 뭔가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를 했답니다. 그럼 이제 새 것은 넘겨줘야지, 관리청에. 그리고 이제 종래의 공공시설은 무상으로 받는다? 아니지. 설치비 상당 범위에서 양도 받는다고 그래야지. X. 나머지는 여러분이 맞춰보세요, 이런 것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개발행위 허가 처리 절차까지 모든 내용을 살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걸 토대로 해서 자꾸 반복해서 보세요. 서로 여기 없는 거 나온다 해도 어차피 이 안에 답은 반드시 걸려 나와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 반복적으로 나왔던 게 뭔지 다시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갑니다.